초등학교 다닐 때는 6번 전학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읍에서 태어나서 창녕 남지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대구 신암국민학교 3학년, 4학년은 창녕읍으로 내려가서 창녕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은 합천 산골로 들어가서 시골 분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남중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다녔고, 그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나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참 우리 집이 못 살았거든. 먹을 게 없었고 힘들게 살았고, 영남중고등학교 간 것도 6년 이제 장학생을 해준다고 해서 간 거고, 그때 중학교 때 석 달 그때는 공락금이라고 했죠. 제 기억에 1650원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가기 어려웠는데 학교에서 공락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6년을 영남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과를 가게 된 동기는 참 힘들고 못 살다 보니까 의사가 참 부럽더라고. 그때는 의사가 의료보험 생기기 이전이라서 돈도 무지하게 벌었어요. 존경도 받았고.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이과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의과대학은 학비가 많이 드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라는 게 없는 수재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들어가면 졸업하면 소위인간하고 대학 학사 자격증 주고 또 용돈 주고 그래 한다고 거기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 당시 육사는 문과 이과 나눠서 뽑았는데 나는 이과로 육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하고 바로 이제 신체 검사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그 파출소에 끌려가 가지고 억울하게 한 사흘 동안, 그때 파출소 무서웠습니다. 시골 파출소 거의 뭐 경찰 순경이 전지전능했으니까, 호랑이였으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거 보고 야 이거 군인 될 거 아니다,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래 물어보니까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대학 시험을 육사를 포기하고 신금 안 가면 육사를 포기하는 게 되니까 신체 검사 안 가고 바로 한 달 동안 문과 공부를 해가지고 벼락치기로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2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지금 공직생활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40년을 한 셈이죠. 법조계에 있을 때가 13년이고 정치판에 있을 때가 27년이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5번 해보고 경남지사도 2번 해보고 또 당대표 2번 해보고 원내대표도 해보고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대구로 이래 내려온 것은
정치 마지막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치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하는 데는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으니까 내 고향에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구시장을 마지막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내려와서 이제 지금 1년째 됐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들도 공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따르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거 계속하는 게 옳으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내 숙명이다 하고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 공직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뜻을 세우고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땅길도 갈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직 생활을 금년이 40년째인데 난 40년 동안 땅 한 평 사본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주식 한 주 사본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급여 그거 가지고 절약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명예와 돈을 같이 가지려면 하면 안 돼요. 명예나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사법시험 됐을 때는 그때는 속된 말로 열쇠가 3개 뭐 차 열쇠 주고 집 열쇠 주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주고 그런 시대였죠.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연수원생들 동기들 중에서 반려간 애들보다 지금 내가 더 잘 살아요. 걔들이 반려가면요 처갓집에 모든 일어나는 일 대신해 줘야 돼. 그 반려간 애들은 현직에 들어와서 판검사 할 때도 처갓집 도움을 받아요. 그럼 받으면 그 처갓집이 영원히 갑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그러면 처갓집 보증도 서줘야 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나 그런 애들 우리 동기들 많이 봤어요. 근데 처음 장가갈 때는 굉장히 부럽죠. 인생 출발할 때 서울 강남에 45평짜리 집 가지고 성룡차 사주고 그 당시 성룡차가 우리 있을 때는 스텔라가 제일 중간쯤 이상 되는 고급차였어요. 그런 거 보면 부럽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집사람하고 만난 게 우리 집사람은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있었는데 고대 정문 옆에 거기 돈 찾으러 갔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둘 다 가진 게 없죠. 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단돈 1원도 없으니까 둘 다 맨손이지. 그 연애 5년 하고 사법시험 합격하자 바로 둘이 결혼해서 봉천 7동에 지하단간 새방에서 살았어.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래갖고 초임검사를 할 때 청주에 갔는데 국민은행에 신용대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연립주택 거기에 방 2개짜리를 전세 얻었을 때 난 참 눈물나게 기뻤어요. 내 어릴 때 고향 떠난 이후로 집을 내 방을 가져본 게 처음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뭐 할 수 있는 방을 가져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급여만 가지고 또 절약하고 저축하고 그래 살아도 현재 40년 지난 지금 우리 연수원 동기들보다 내가 더 잘 삽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많아요.
검사할 때는 93년도 수사를 할 때는 슬롯 머신 대부하던 사람이 나한테 100억 준다고 했어요. 그 모른 채 해주면 100억 주겠다. 93년도 100억이면 지금 아마 1,500억 될 거예요. 정치할 때는 내가 공천을 국회의원 할 때는 한 사람당 20억 준다고 저희도 들어온 일이 있어요. 한 사람당. 근데 그거 다 받았으면 나는 1,000억대 이상 부자가 됐어.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과연 내 인생이 행복했겠는가? 그리고 탈 안 나고 무사히 지나갔겠는가? 그래서 공직을 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있고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하게 되는 거고, 그나마 유혹 이기고 남은 사람들은 명예롭게 공직에서 이제 은퇴하는 거고, 처음 공직을 시작하면서 상관이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 검사를 할 때 검찰 사회가 해병대보다 더 엄격했어요. 상관이 검사를 두들겨 패는 거는 예사였어. 이것도 모르냐, 뭘 일을 이따위로 하냐. 지금은 상상도 안 되죠. 뺨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거는 예사였어요. 그런 검찰 간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 사이에서도 나는 잘 건드리질 않더라고, 장관들이. 초임검사 때 청주에서 검사장하고 대판 한번 붙은 일이 있어요. 초임검사 시절에 검사장은 하늘입니다. 하늘이야. 그런데 몇 달을 견디다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냥 맞붙어 버렸어요. 그걸 내가 이겼어요. 검찰 하늘 같은 검찰 간부를 내가 꺾었어요. 이겼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그 뒤로 전국에 어디 검사로 배치받아 가더라도 상관들이 저거 건드리지 마라, 잘못 건드리면 당한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공직생활을 했어요. 정치판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공직생활 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복잡합니다. 어렵고. 그런데 정치판에서 27년 동안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건드리면 손해는 자기가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도 날 잘 안 건드려요. 우리는 대로 받으면 꼭 말로 갚아줍니다. 반드시 페이백합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도 나한테 부당한 짓 한 사람한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페이백합니다. 돌려줍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40년 공직 생활을 참 바람같이 지나갔다. 나는 대구시 공무원들 앞에서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시의 주역이고, 그리고 대구시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구를 어떻게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질문, 뭐 이리 많노?
이거 마이크 주면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래 하는 게 맞아요. 자, 패션은 누가 코디를 해주시는지. 집사람이 아침에 나올 때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집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젊을 때부터 내가 옷을 사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다 주면 입고 안 사주면 그냥 댕기고, 그 집안 살림을 나는 털끝만치도 관여치 않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뭐 하는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지금까지도 나는 몰라요. 정권을 집사람한테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법.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검사 시절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검사들이. 여러분들은 편할 줄 알지만 천만에. 정말로 검사 잘하려면 미제 사건 그런 거 처리를 하려면 스트레스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주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는 공직생활, 그 검사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언제나 위에 사람한테 줬어. 나는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윗사람한테 주라고.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윗사람이 못 건드립니다. 그만큼 노력을 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스피치 훈련이 궁금하다? 나는 스피치를 훈련소 가서 해본 일 없어요. 그런데 정치하니까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치를 시작하고 27년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이상은 그 전날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을 뉴스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고 사안마다 내 입장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돌발 질문을 받을 때도 적답이 가능하도록 그 입장 정리하는 훈련을 27년을 했어요. 그래 하니까 무슨 얘기를 묻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답이 나갑니다. 골프 한번 MZ세대와 라운딩 어떠냐고 이런 물었는데, 나는 골프를 인도에 가본 일이 없어요. 중고차 사가지고 골프장에 바로 갔어요. 그래서 코치를 골프 친 일에 지금까지 받아본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칩니다. 이래도 쳐보고 저래도 쳐보고,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그런데 2000년도에 2010년까지는 핸디가 7개였어요. 핸디캡이 7개 정도, 그 싱글 골프지 쳤고, 지금은 핸디가 18개 정도 됩니다. 보기 정도 하는 골프로 합니다. 그리고 라운딩은 정무직들이나 내 후배들 데리고 하지 절대 외부 사람들 데리고 라운딩 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 데리고 대구에 유명인사나 이런 사람들 뭐 데리고 유지들 데리고 라운딩 하면요, 잘 못 치면 시장이 그거밖에 못 치냐, 그 다음 잘 치면 일 안 하고 매일 골프만 쳤네, 그 사람들하고 난 그래서 일체 라운딩 안 합니다. 외부 사람하고는 라운딩 안 합니다. 우리 정무직들이나 내 고향 후배들 데리고, 대학 후배들이나 고등학교 뭐 동기들 데리고 각자 돈 내서 각자 치는 거예요. 손주들께서 공무원 하겠다면 찬성하시네.
나는 그 내 자식이나 내 손주, 내 자식도 그렇고 니 뭐 해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게 해라. 하기 싫으면 전직하고.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내 두 아들은 지 인생에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판단해라.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MZ 세대 공무에 퇴사를 많이 하는데 해결 방법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는 거지. 지 판단인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서 사는 겁니다. 무슨 자기 인생을 갖다가 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MZ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관 뚜렷하고 할 말하고 지 인생 지가 책임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공무원 퇴사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하면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공무원 퇴직하는 사람들이 계층제, 문서주의, 상명하복, 연봉서열 운용되는 공직사회 문화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 나는 발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마 대구시청 생긴 이래 최고로 많이 승진했을 거예요. 상급 이상 국장 2급까지 19명 했어요. 1년에 국장 승진이 2, 3명입니다. 근데 1년에 19명 승진시켰어요. 이 상급만 승진 됩니까? 국장으로? 4급도 올라가죠. 5급도 올라가죠. 덩달아 승진, 작년 1년 동안 대구시는 승진 파티 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서열로 나는 인사 안 합니다. 발탁합니다. 지금 국장 중에서도 직무대리가 많아요. 왜 직무대리가 많냐? 공무원은 승진할 때 승진 최소 소요 연하에 있어요. 연하에 안 되는데 국장을 주려고 하니까 직무대리밖에 안 되지. 그 연하에 되면 직무대리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공직사회가 너무 자유스러우면 국민들이 불편 안 하겠어요? A라는 공무원은 이 판단하고 B라는 공무원은 그 판단하면 국민들 어디로 따라와요? 조직 문화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회사에도 조직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막 그런 거는 아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건절 대책률. 이거 거기에 계속 대꾸할 필요 없어요. 뻔한 거 가지고 그 땡깡 부리고 우악질하고 그런 사람 그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지 혼자 떠들다가 가요. 거기에 악성 민원인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취미생활은 40년 동안 뭐 취미생활을 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취미라고 굳이 이야기하면 내 바둑도 잘 둬요. 그 다음에 뭐 낚시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남들 하는 거는 다 해요. MBTI는 나는 이거 지난 대선 경선 때 그 뭡니까 그 SNL에 뭐 주현영인가 그 나오는 그 친구 와서 조사를 해보더만은 엄격한 관리자라고 하는데 그게 난 무슨지 모르겠어요. 엄격한 관리자라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이거는 참 국가적 과제지만은 사회 풍조가 첫째 문제예요. 사회 풍조가 말하자면 요즘 뭐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인생 한 번뿐인데 내 대만 편하게 살고 가도 된다. 그게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그런 원인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애 낳아가지고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평생을 바치기에 너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옛날에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한테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세상 풍조가 변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첫째고, 두 번째 국가가 보육과 그리고 육아에 또 교육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출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평소 건강관리는 중고등학교 태권도를 한 4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영남중고등학교 그 깡패학교 다녀도 학교 다닐 때 내 때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덩치 작아도 우리는 깡이 있어가지고 한번 딱 잘못 걸리면 어떤 식으로는 끝장을 보기 때문에 그 깡패학교 다녀도 난 얻어맞지 않았어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가장 한국 사회의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에서 본 감명 깊은 책은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입니다.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은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은 호텔 음식보다 더 좋습니다. 난 뭘 만들어줘도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주면 잘 먹습니다. 영화 관람은 이게 나는 참 이게 서울에 있을 때는 매주 갔어요. 매주 가고 우리 큰아들이 매주 주말에 밤에 둘이도 가고, 큰아들 뭐 자기 딸 재워놔놓고 아버지하고 9시에 가고 뭐 밤늦게도 가고, 영화는 대작은 다 봅니다. 영화 자주 가요. 상격정사 이군의 식당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하에서 제2북카페가 병행 운영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면 먹는데 그 북카페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요. 공직생활 중에 보도됐던 경험이 하도 40년 동안 많아가지고 지금 뭐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새로 전입하게 돼서 업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새로이 적응하느라 긴장됩니다. 낯선 상황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장님만의 노하우. 나는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니까 6년 동안 매일 새로운 거지. 새로운 환경이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24번인가 했을걸요. 공직생활도 전국에 돌아다니고, 검사들은 뭐 돌아다니고, 정치할 때도 뭐 잠실에 있다가 동대문 갔다가 또 뭐 경남 갔다가 이제 대구 돌아오고 이러니까 늘 낯선 상황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적응한다는 것은 그래요. 현재 하는 일에 충실만 하면 돼. 열심히 일만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적응이 돼. MBTI는 대답했고, MZ세대의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자유를 봅니다. 그리고 소신을 보고 배짱을 봅니다. 그래 살아요. 자유롭게, 소신 있게. 그리고 상관이 뭐 갑질하면 신고해버려. 그러면 며칠 전에 신고당해갖고 징계당하고 쫓겨난 공무원이 며칠 전에 있었어.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신고해버려. 신고. 우리 갑질 신고하는 센터 있지? 그래, 신고.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은 참 많았죠. 많았는데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나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 말을 생각하고 견뎌냅니다. 시장님 노후 대책과 신규 공무원들의 노후 대책. 젊음 대책을 세워요.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은 난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에 내 집 한 채 있어요. 그 집, 그 뭡니까? 노후 주택 저당 잡히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대책 안 세웁니다. 내 집 그 주택연금제도, 영목이지. 그거 알게 하나 내 집에 하나 있어요. 그 7억 주고 샀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은 25억이 넘어가. 그래서 영목이지 그거 집어여면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았대. 노후 대책 안 세워요. 일 잘하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 공부하세요. 지금은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내 책을 열심히 못 보는데 책을 많이 봤어요. 관심 있는 분야라면 집중적으로 책을 많이 봤어요. 기성세대 직원들과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 점심때 같이 나가서 밥 먹어. 저녁에도 회식할 때 빠지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요. 따로따로 놀면 꼭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대구에 주택 공급수가 많은데 어떻게 조절하실? 이거는 새롭게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아파트 허가를. 작년부터 그랬나? 올해? 네.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줍니다. 당분간 기존 허가난 아파트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하고 새롭게 추가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가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쉬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책도 보고 바둑도 두고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 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무슨 의미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왔는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뭔가? 시장님 생각 MZ세대, MZ세대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뭐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견 당당히 표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MZ 직원들과 소통 방법은 뭐 오늘처럼 미리 하는 거죠.
똑같은 이유고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5대 신산업을 장려를 하고 TK 신공항을 만들어서 거대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대구를 떠나지 않고 외부에서 대구로 오라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1, 4분기의 대구 경제 동향을 보면 전국의 경제 성장률이 0.9%였어요. 근데 대구는 3.8%였어요. 4배나 경제 사정이 좋아요. 이거는 대구가 부동산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전국 최악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위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성민원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할 일 하는 일 그대로 하십시오. 뭐라 하든가 말든가 대꾸하지 말고 그 뭐 여기 보니까 감사실 또는 부서장한테 바로 신고를 넣고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전화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된다고 하는데 감사실이나 부서장이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직원들 귀 죽이는 거야. 이런 짓 못하도록 해. 유급 이하 직원들은 여름 휴가도 3일 이상 가기 힘든가? 금년부터 일주일 풀러 가요.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휴가가 할 기회가 있으면 전체 휴가가 배정된 일수가 있죠. 그거 다 찾아 먹어. 휴가 그거 안 가고 뭐 휴가 보상비를 주는가요? 안 가면 휴가 보상비 줘요? 금년부터 휴가 보상비 안 줍니다. 그럼 다 휴가 가요. 연애할 시간이 없다는 분도 있네. 일을 안 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으로 인해 다른 직원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색출해서 좌천시켜야지. 오늘 생일인 분도 있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소수증렬의 처우 개선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 되고 인사 때마다 소수증렬 우대 원칙을 늘 지켜왔습니다. 그래 다 인사 원칙대로 했습니다. 소수증렬 승진하거나 인사할 때 우대하라고. 이 원칙은 다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처리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으냐. 안 하면 돼요. 그런 일 부닥치거든 하지 마요. 마음이 내킬 때예요. 체력 관리는 나는 주말에는 거의 산책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 체력 관리가 안 돼요. 몇 시에 주무시고 기상하는지 이건 짬 없어요. 새벽에 잘 때도 있고 일어나는 시간은 6시입니다. 언제 자더라도. 우리 그 시장님이 하고 일과를 묻는데 나는 출근을 9시 반에 하죠. 왜 그래 하나 하면 결혼하고 또 애 키우면서 아침에 학교 보내야 하고 우리 공무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유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10시에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이 7시에 나오나 8시에 나와버리면 공무원이 미안해서 그래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일어나서 집에서 책을 보더라도 아침 시간을 늦게 나옵니다. 9시 반에 나와서 6시 반에 들어갑니다. 그 유연금 문제 실시하는데 뭐 아침에 시청에 나와서 결제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전부 시간 따지면 하루에 30분 정도 걸려요. 나는 서류 오래 안 봅니다. 옛날에 검사할 때는요, 한 10만 쪽, 뭐 5만 쪽 이런 큰 서류도 그거 제대로 보려면 10일도 더 걸려요. 그런데 그걸 서너 시간 만에 봐야 돼요. 그게 문서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 결제서로 들어오면 한두 군데만 보면 제대로 된 이게 서류를 만들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결제하는 데는 아침에 한 30분,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이면 하루에 결정할 거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사에 잘 안 나가죠. 행사에 나가서 인사말 하고 사진 찍고 손 흔들고 그래 하는 거는 다음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음 선거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늘 국회의원 할 때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구상하고 책 보고 또 복잡한 일 있으면 정리해보고 그 시간을 보내야죠. 구내식당은 내가 가니까 식당이 좋아집니다. 내가 안 가면 그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서 밥 먹어보고 이 맛도 없다 그러고요,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매일 구내식당 가거든요. 구내식당 가면 그 사람들이 선출직이 어떻게 점심시간에 대구의 유지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 친교도 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라고 하는데 난 그래 하잖아요. 경남지사 할 때도 우리 직원들 데리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이나 칼국수 집에 가고 저녁은 바로 집에 가서 각시하고 둘이서 먹습니다. 그래 하고 어떻게 정치하냐. 그런데 그래 해도 내 정치 27년간 사고 없이 잘했어요. 그 앉아서 시장이라면 대구시의 모든 중요한 결정하는 결정권자야. 이 결정권자가 저녁마다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 일하는 유지들하고 술이나 먹고 어울리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낫지. 객관적인 결정을 하려면. 대구시청 근처에 맛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맛집은 구내식당. 축제는 지금 민간으로 다 넘겨놨기 때문에 민간에서 잘하고 있어요. 대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구만 인구가 줄어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서울시 인구도 지금 대폭 줄었어요. 서울시가 살기 힘드니까 경기도로 다 나가버렸어요. 서울시가 1000만 서울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1000만을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미래 50년 사업에 첨단 산업들을 대거 투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공항을 통해서 공항공단하고 에어시티 만들어가고 청년들이 수도권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식대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전심 식대 1,500원. 식당이 얼마예요? 아니,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식대 얼마 줘요? 점심식사는 그럼 식대를 따로 안 나와요? 13만 원? 그럼 하루에 얼마씩 줘요? 5,000원? 월화수목금 5,000원이야? 5,000원이야? 근데 식당은 얼마예요? 뭐 구내식당 먹으면 되잖아. 인사이동 기간을 여유롭게 해주세요. 2, 3일 공지는 너무 촉박합니다. 2, 3일만 줘도 돼요. 옛날에 우리 이제 공무원이, 우리도 이제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검사들도 인사이동하면 검사들은 그 인사이동해갖고 가라 끄는 그 다음 임기에 출근하라는 그 시간을 2, 3일 이상은 절대 안 줘요. 왜 그러나 하면 인사이동 나면 전별금 걷는다고 얼른 발표하자 바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2, 3일 전에 공지는 촉박합니다. 이게 2, 3일 전에 공지가 그게 맞죠? 오래 나면 또 뭐 불만도 있고 이러니까 얼른 해가지고 얼른 보내버리대. 휴양시설 지원 대상자 늘리기, 이게 이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 군위 쪽에 다음 주 발표하나? 군위 쪽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리조트 시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신공항 합의서에 군위 쪽에 공무원 연수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연수원 만들면서 거기에 리조트 시설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그게 대규모 계획을 하는 게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 공무원 휴양시설 거기에는 공항이 이제 생기면 해외 손님들도 받을 수 있게 리조트 호텔도 만들고 방갈로도 만들고 그 대규모로 지금 군이 동군이 쪽에 만들려고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에너지 소진을 겪은 지인지가 있으신지요? 나는 뭐 매일매일 에너지 소진을 집에 들어가면 겪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이제 저녁 먹고 집사람 앉아놓고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쉬는 거에 에너지 소진을 갖다가 극복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법. 참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은 모양이네. 이야기했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위에 사람한테 주라고. 시력 안 좋다고. 근데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거는 보지 말고 큰 것만 보라는 뜻이야.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 거는 사소한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만 보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또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는 개소리는 듣지 말고 제대로 된 소리만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월급 인상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간 걸. 옛날에는 일반 회사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공무원이 월급이 좀 적은 대신에 혜택은 많잖아요. 그리고 안정됐고 일반 회사처럼 해고당할 위험도 없고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월급은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올리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심프, 딤프 자체 제작 콘텐츠. 그런데 20대 신규 공무원인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결혼하고 살기가 어렵겠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여러분들 듣기 싫지만은 내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사법연수 월급이 24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책을 많이 삽니다. 판례집하고 뭐 책을. 그걸 사버리면 책값을 갖다가 2년 동안 떼거든요. 미리 월급 나오면 떼버리면 내 손에 지는 5만 원 보여요. 집에 갖다 주는 거는 딱 5만 원 보여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돈 더 달라 소리를 난 들어본 일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고 살았어. 나는 비교적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람 잘 만나가지고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밥 걱정 해본 일 없고 돈 걱정 해본 일 없고 집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밖에 일만 하니까 집안일은 모든 권한을 지고 책임지고 우리 집사람이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지금도 딱 반반 나눠요. 월급 받으면 딱 절반은 시장 월급 나오는 절반은 딱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난 절반만 가져. 내가 가지는 이 돈도 사실 내가 돈 쓸 데가 없어요. 골프 칠 때 그린피 내는 것밖에 없어요. 난 술을 잘 안 먹거든. 술값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저녁을 밖에서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시장 뭡니까 그 업무 집행비가 있어가지고 밥값도 내가 낼 필요 없어요. 업무 집행비로 다 하니까. 근데 그 밥값도 지금 남아요. 저녁을 밖에서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런 시절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살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달성군에서 근무하는 시 인사직녀, 보건직 등은 타구로 인사이동이 어렵습니다. 인사원칙대로 1:1 교류라서 타구 직원이 달성군 전입을 원하지 않으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건의해서 통합 인사권을 시장한테 주자 그래요. 그럼 내가 다 옮겨줄게. 군수들이고 그 구청장들의 인사권, 통합 인사권을 시장한테 주면 원하는 사람 다 옮겨주지.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난 권한이 없는데 자꾸 이제 직원들 퇴사율이 높은데 임금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답변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할 거예요. 나는 임금 올려줄 권한 없어요. 전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똑같은 거예요. 답변 다 한 거예요. 이제 임기가 끝나면 어떨 계획이냐. 한 번 더 하는 수도 있고
내가 그 달서구의 신청서 문제 가지고 예를 매길래 일부에서는 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자. 그 이야기도 나오길래 내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임기 끝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죠.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그 이야기 안 해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요즘 삼성도 그래요. 삼겹정사 최고 맛집은 구내식당. 자녀분들과 어떤 주제로 대화하느냐. 주제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나이가 이제 42, 40이죠. 다 결혼해서 이제 자식 놓고 사는데, 우리 큰아들은 서울 있을 때는 자기 애 재워놓으면 꼭 본가로 왔어요. 그 멀리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아버지하고 11시까지 놀다 갑니다. 둘이서. 그리고 우리 자식들하고는 카톡을 주로 주고받아요. 옛날에는 얼마 대구 내려오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며칠 있다가 한 번씩 주고받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엄마보다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아버지한테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소주 좋아하냐? 난 소주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술을 2잔 이상은 마시지 않습니다. 소주도 2잔, 맥주도 그라스로 2잔.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2잔 이상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해요. 술 깨고 난 뒤에 이튿날 돌아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술을 마셔도 2잔 이상은 절대 안 마십니다. 2잔에서 딱 끝입니다. 가끔 가는 대구 맛집은 냉면집. 냉면집 어디지 그? 응? 그 집. 그 냉면 맛있어요. 대구시장으로 왜 출마하셨나? 대선까지 갔다가 대선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그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뜻이 없으면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으로 오게 된 거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직인데 고향에서 고향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구시장으로 갔습니다. 의원 면제관 MZ 공무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더 넓은 세상 나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급식비 이거 8,000원이라고 했는데 행정국장 저 엉터리구나. 약간 그래. 급식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해 달래.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자.
임금 올려주세요. 이건 대통령한테 할 말이고,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주 4일째가 아니고 주 1일째도 안 될 겁니다.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다 됐네. 시간이 너무 지났네. 사무실 내 과자가 하나도 없대. 과자가 없대, 이 사람아. 휴가 갈 때 눈치 보지 마요. 이건 당장 권리야.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일주일 가요. 나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 갑니다. 매년 그래 갑니다. 이게 한 40년 그랬죠. 복장 자유라. 복장 자유라예요. 그거 돌려요. 반바지 입고 오든지 팬티만 입고 오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거 복장 자유라 해야지. 지금 사기업에도 복장 자유라 해요. 여기 또 주 4일제 공무원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주 4일제 하는 직장으로 가세요. 공무원 주 4일제, 에이, 그게는 좀 그렇다. 신청사 언제쯤 입주 가능한가요? 신청사는 우리가 짓는데 한 5,500억 정도 들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 빚이 예산 대비 비율로 전국의 2등입니다. 나는 빚내서 신청사는 안 짓습니다. 지금 재정권이나 정책을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짠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국가도 예산 짤 때 국채를 발행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라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문재인 시절에 국채를 400조나 발행했어요. 박근혜 때보다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나라 빚이 이래 1,000조가 넘어서 본 거예요. 지방정부도 대구시 부채가 예산 대비로 전국의 2등이에요, 2등. 그런데 어떻게 지방채 발행해서 신청사를 지어라? 그건 미친 짓이야. 대구 시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돼. 빚내서 어떻게 신청사를 짓냐. 그러니까 그 옆에 신청사 예정부지에 그 옆에 유유부지가 있어요. 그 유유부지를 팔자. 팔아가지고 그 유유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비싸게 팔자. 팔아가지고 그걸로 신청서 짓자. 그러니까 팔지 말고 지어라 이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 지을 돈이 없는데. 빚내서 짓자? 대구 시민들 빚내서 짓자 하면 그 찬성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유유지 절반 매각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서 내 임기 중에 짓기 어렵다. 나는 상격동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다음 시장 때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음에 또 내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8년은 보류되는 거다.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체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나는 빚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걸 보고 산 사람이에요. 보고 큰 사람이에요. 빛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빛이 무서운지 모르고, 이게 대구시 빛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하는 빛이야. 여러분들한테 전부 갚아야 하는 빛이야. 신청자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서구에 던져놨으니까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동의하면 할 거고, 동의 안 하면 나는 빚내갖고는 절대 신청자 짓지 않습니다. 지을 필요도 없고. 성서행정타운 팔자. 성서행정타운 그 지금 공시가격이 800억밖에 안 돼요. 그 팔아본들 신청사 기둥 하나도 못 세워. 신청사는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일체 생각하지 말아요. 정년 가지고 이제 물으시는데, 나는 60대가 아니고 65세까지 정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정년, 지금 65세 돼도 청년처럼 활발하게 하는데, 그 65세에 60세에 지금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도 나는 잘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하는 게 나는 맞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만합시다. 괜찮아요? 예. 하여튼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과장한테 주자. 그 우리 국장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나한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답변을 그래요. 자신 있으면 해봐라. 나보다 더 알아야 된다.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면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검사하면서 수사할 때는 수사 실력 하나만큼은 내 부장검사 니보다 낫다. 그러니까 괜히 내 수사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내 검사 십몇 년 동안 편하게 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 두 번째, 즐겁게 살자. 즐거운 마음으로. 늘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인생 짧습니다. 즐겁게 살아도 모자라는 세월이에요. 왜 쭈푸림이 살아요? 즐겁게 살자. 그리고 세 번째, 자유롭게 살자. 왜 엉들리면서 억압받으며 사냐? 자유롭게 살자. 그래 살다가 내가 이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퇴사하세요. 퇴직해버려. 딴 데 또 가면 돼.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어느 직종에서 배제되면 타 직종에 갈 수 있는 그런, 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할 때는 그랬어요. 그 직종에서 배제되면 거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어느 직종에 나온다고 해서 얼마든지 기회가 많아요. 그만큼 사회가 다양성이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못 견디겠다 싶으면 털고 나가세요. 그리고 더 자유로운 세상 보고 살고 편하게 사세요.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괜히 토크쇼 하자고 하다가 지 혼자 떠들고 그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도움이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